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9세가 된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더 하시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이런 말이 나올 줄이야.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술자리 한 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여행지에서 만난 한 남자, 그리고 그와의 하룻밤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가 알고 보니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던 친구 정희에게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할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만남이 뜸해졌던 터라 저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술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술자리에서 각자의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는 손주 돌보기로 바쁘다고 했고, 다른 친구들은 취미 생활이나 여행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요즘은 우리 나이 돼도 소개팅 앱만 있은데 난 벌써 한 달째 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50대가 넘은 여성들이 소개팅 앱을 사용한다니. 저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아니, 무슨 그런 거 하면 자식들이 뭐라 안 그래? 제가 놀라 물었을 때 그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가 알겠어? 우리도 인생 한번 사는 건데 외롭게 살 필요 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숨겨진 감정이었거든요. 술이 무르익을 무렵 친구들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소개팅 앱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 나이에 무슨, 난 그런 거 안 해.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친구들이 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살았던 제가 소개팅 앱에 가입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보니 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삭제하려다가 열어봤어요. 화면에는 나이 지긋한 몇몇 신사들의 프로필이 보였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세계는 낯설기만 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잠시 구경만 하고 앱을 닫았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앱은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어요. 아직은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두려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소개팅 앱 이야기로 시끌벅적했던 술자리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에요. 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약간의 권태를 느끼고 있었어요.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만났던 친구 정희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우리 통영으로 여행 가자. 지난번에 말했던 거 기억나?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된대. 정희의 제안은 저에게 활력소가 됐어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했던 터라 설렘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총 4명이 함께 가기로 했죠. 정희, 미자, 영숙, 그리고 저. 모두 간호사로 일했던 동료들이었어요. 미륵산, 동피랑 마을, 그리고 한려수도까지.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니 기대가 컸죠.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갑자기 영숙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여행 못 갈 것 같아. 막내 아들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영숙의 손자가 아파서 급하게 돌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3명이라도 가기로 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번에는 미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죄송해요, 언니들. 사위회사에서 갑자기 가족 행사가 생겼어요. 안 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행 전날 아침, 정희마저 연락해 왔어요. 수연아, 어떡하지? 우리 큰딸이 갑자기 입원했어.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해. 결국 4명으로 계획했던 여행에 저 혼자만 남게 됐어요. 잠시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펜션 예약금도 지불했고 계획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날씨도 맑았어요. 문득 혼자서도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로 일하며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제가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아깝잖아. 그냥 혼자라도 다녀올래? 전화기 너머로 정희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넌 병원에 있어야지. 나 혼자서도 잘 다녀올게. 걱정 마. 저는 용기를 내어 결정했어요. 59세의 나이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기로 했던 여행을 혼자 가게 되니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짐을 챙겼어요. 필요한 옷과 약, 화장품, 그리고 책 한 권까지. 오랜만에 여유롭게 책을 읽을 시간이 생길 것 같아 기대가 되기도 했어요.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 시작돼요. 제가 통영에서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통영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번 여행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해 줄지도 모르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특별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요. 기차는 천천히 통영을 향해 달려갔고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여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한 채로요. 통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미리 예약해 둔 펜션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였다면 더 즐거웠겠지만 혼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통영의 바다는 평화로웠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 반짝이며 금빛 길을 만들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며 잊고 있었던 여유로움이 천천히 제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문득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됐어요.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가기로 했었는데 혼자서는 그곳에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펜션 주인에게 혼자 가기 좋은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혼자 오신 손님은 드물어서 대부분 식당들이 2인분부터 팔거든요. 특히 이 근처 유명한 바다의 맛 식당은 전복죽이 유명한데 최소 2인분부터 주문해야 해요.
주인의 말에 더욱 난감해졌어요. 전복죽을 못 먹는다는 것도 너무 아쉬웠어요. 방으로 돌아와 배달앱을 살펴봤지만 이 지역은 배달이 잘 되지 않는 듯 했어요. 혼자서 뭘 먹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지난번 술자리에서 설치했던 소개팅 앱이었어요. 앱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호기심에 앱을 열어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한적한 통영에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스크롤을 내리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앱으로 함께 식사할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점점 심해지고 전복죽에 대한 욕구가 커져갈수록 그 생각이 더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에이, 설마. 하지만 시도해볼까?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어요. 통영식당에서 전복죽 함께 드실 분 계신가요? 혼자 여행 중인데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요.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편안한 식사 자리였으면 합니다. 현재 바닷가 근처 펜션에 있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미쳤나?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하겠다고? 삭제하려고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놀랍게도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통영 여행 중입니다. 전복죽 정말 유명하죠. 저도 먹고 싶었는데 2인분부터라 포기하고 있었어요.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정환이라는 이름의 57세 남성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이런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어차피 공개된 식당에서의 만남이고 단지 식사만 같이 하는 것이니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답장 감사합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습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뵙겠습니다. 남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을게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59세의 나이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었어요. 놀라우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이 남자분과 함께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만남의 진짜 반전은 무엇인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고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자. 하지만 제 얼굴에는 이미 오랜만에 보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제 곧 만나게 될 이정환이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으니까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긴장한 탓인지 발걸음이 빨랐어요. 식당 입구에서 서서히 발걸음을 늦추며 남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을 찾아 주변을 살폈어요. 아직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서두른 걸까? 아니면 그분이 오지 않기로 한 걸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시간은 아직 6시 50분. 약속 시간까지는 10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해가 거의 지고 있었고 수평선 위로 황금빛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잠시 긴장을 잊고 있을 때였어요. 혹시 김수연 님이신가요? 뒤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목소리에 돌아보니 남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성이 서 있었어요. 프로필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정환 님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가 신뢰감을 주었어요. 먼저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고 넓은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바다가 보였어요. 메뉴를 살펴보며 전복죽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나니 다시 어색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혼자 여행 중이시라고 하셨죠? 통영은 처음이신가요? 네, 사실 친구들과 함께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들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오게 됐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동창회 모임으로 왔다가 친구들이 다 급한 일로 서울로 돌아가서 혼자 남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대화는 각자의 직업으로 이어졌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네요. 별 말씀을요. 이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도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이었어요. 음식이 나왔고 그는 능숙하게 전복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살이 깔끔하게 발라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혼자였다면 이런 음식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좋은 인연이 됐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로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많았어요. 80년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 90년대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경험,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아이들은 다 키우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손주도 둘이에요. 저도 딸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손주들은 가끔 볼 수 있어 다행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우리 모두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홀로 남겨진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복죽을 먹다가 문득 그가 물었어요. 혹시 행복의 맛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최근에 읽었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책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 하나였어요. 믿기 어렵네요. 그 책은 제 인생의 책이에요. 작년에 3번이나 읽었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를 향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가 먼저 지갑을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고마움을 표했어요. 식당을 나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닷가 산책로를 향해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어요. 그날 밤 예상치 못했던 만남을 통해 깊은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었어요. 59세의 나이에 이런 따뜻한 교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섰을 때 하늘에는 이미 밤의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 주변은 은은한 달빛으로 환했어요.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정환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통영의 밤바다는 서울의 번잡함과 다른
고요한 평화로움을 선사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지만 왠지 아쉬움이 남았어요. 혹시 조금 더 바다를 걸어볼까요? 이렇게 좋은 달빛을 놓치기엔 아쉬워서요. 제 제안에 정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연 씨를 만나서요. 그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식사했다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달빛 아래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3년 되었다고 했고, 저는 8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둘 다 삶의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정환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감정의 불꽃이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자 정환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더욱 끌렸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숙소가 어디신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근처 펜션에 묵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같은 방향이니까요. 우리는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펜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헤어짐의 순간이 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마주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저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았어요. 좋아요. 오늘의 여운을 조금 더 느끼고 싶네요. 함께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며 커피를 준비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일렁였어요. 정환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우리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어요. 수연 씨, 그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의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냈어요. 59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친밀함과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었어요.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달빛이 스며드는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따뜻함을 선사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새로운 감정의 불꽃이 우리 마음 속에 피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가져올 놀라운 반전과 앞으로 펼쳐질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따스한 온기 속에서 눈을 떴어요.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곧 옆에 누워있는 정환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자는 모습은 마치 소년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곧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얼굴에는 어젯밤의 설렘이 아직 남아 있었고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정환 씨는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열정 뒤에 찾아온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아침이 되니 왠지 어색해졌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동작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커피라도 마실래요? 저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커피를 권했어요. 그는 고맙다며 받아들였고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의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정말 특별했습니다. 정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지만 이제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제가 물었어요. 사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오후 기차를 예약해 두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어젯밤의 마법 같은 시간이 현실의 빛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정환 씨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젯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연 씨를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저도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것은 작별의 키스였고 이내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문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괜찮아. 앱으로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앱을 열어보니 그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행 중이었던 우리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찾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어요. 이런. 하지만 뭐 어쩌겠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지. 짐을 정리하면서도 간간히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메시지도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실망이 되었지만
저는 마음을 정리했어요. 여행지에서의 짧은 만남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에 집착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 역을 향하는 길. 마음 한 구석에서는 그를 마주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런 우연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행 기차에 오르면서 창밖으로 통영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어젯밤의 달빛이 비추던 그 바다가 이제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추억 하나가 더해졌다고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 특별했던 하룻밤을 그저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로 여기려 노력했어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제게 주어진 작은 선물. 그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가끔은 이런 즉흥적인 만남도 좋은 거야. 너무 아쉬워하지 말자. 집에 돌아와서도 가끔 앱을 확인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시 병원 자원봉사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만남도 재개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 혼자 남겨질 때면 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이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줄은 몰랐어요. 평소에 내라면 그냥 지나갈 순간인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 그냥 잊자. 어차피 다시 만날 수 없을 테니.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점점 더 그가 그리워졌고 결국 저는 다시 그를 찾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감정이 저를 어디까지 이끌어갈지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정환 씨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지에서의 추억으로 남기려 했지만 마음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매일 밤 꿈에서도 통영의 그 밤이 반복해서 나타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가 옆에 없다는 현실에 작은 허전함을 느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저는 자꾸 딴 생각에 빠졌어요. 웃고 이야기하는 중에도 문득 그의 미소가 떠올라 말을 멈추기도 했어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생 이성에게 이렇게 집착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겠지.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마음은 그와 반대로 움직였어요.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앉아 앱을 다시 열었어요. 그의 프로필을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요. 하지만 아무리 스크롤을 내려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검색 기능을 찾아 이정환이라고 입력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결과가 없다는 메시지만 돌아왔어요. 나이 필터를 55세에서 60세로 설정하고 다시 검색했지만 여전히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가 자꾸만 생각났으니까요. 어느 날 한 포럼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발견했어요. 이 앱은 30일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휴면 계정으로 전환되고 사용자가 탈퇴하면 모든 정보가 즉시 삭제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시적인 사용자의 경우 여행이 끝나면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환 씨가 앱을 일시적으로만 사용했거나 이미 탈퇴했을 가능성이 컸어요. 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갔어요.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 검색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어요. 마지막 시도로 앱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통영에서 5월 15일 저녁 전복죽을 함께 드신 이정환님을 찾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그 글을 삭제했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어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인연이 끊어지면 다시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59세의 나이에 느낀 특별한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정환 씨를 찾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병원 자원봉사를 다시 시작했고 요가 수업도 등록했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를 잊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가끔은 꿈에서도 그를 만나곤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딸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대에서 열리는 인문학 축제에 같이 가자. 친구가 표를 2장 구해줬어.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제 우울한 기분을 눈치챈 딸이 저를 위로하려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죠. 주말이 되어 딸과 함께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향했어요. 가을 단풍이 캠퍼스를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와, 정말 예쁘다.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네. 엄마, 서울대는 처음이지. 좀 걷기는 하는데 오늘 특별 강연이 있어서 꼭 듣고 싶었거든. 우리는 문화관 대강당으로 향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고 우리는 중간쯤 자리를 잡았어요. 프로그램을 보니 세계의 문화유산과 현대인의 삶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강연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정환 교수 서울대학교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어요.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교육자라는 그의 말이 떠올랐어요. 설마 정말 그 사람일까? 강연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강연자를 소개했어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이정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세계문화 콘텐츠학과에서 20년 넘게 재직하신 분으로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에 관한 탁월한 연구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계십니다. 그때 무대에 올라선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는 분명 통영에서 만났던 정환 씨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이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세계문화 콘텐츠학과 이정환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통영의 모든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졌어.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조금 어지러울 뿐이야. 강연 내내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람이 맞나? 나를 알아볼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는 세계 각국의 문화유산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연했어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차분한 목소리가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1시간 남짓한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손을 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떨리는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강연이 끝나고 청중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딸이 자리를 떠나자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그를 찾아 헤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강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강단 앞에는 몇몇 학생들과 교수들이 정환 씨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 마지막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정환 씨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수연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제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정말 수연 씨 맞죠? 통영에서.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3개월의 시간이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교수님이셨군요. 제 말에 그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때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그냥 학생들을 가르친다고만 했으니까요. 솔직히 처음 만난 분에게 교수라고 하면 약간 거리감이 생길까봐. 전 계속 찾아봤어요. 앱으로도 인터넷으로도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저도 수연 씨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앱은 통영에서 돌아오자마자 삭제했거든요. 학교에서 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정말 후회했어요. 연락처를 교환하지 않은 거려. 그때 멀리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여기 있었구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놀라서 딸을 바라봤어요. 지혜야, 너 혹시 교수님을?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어요. 지혜가 공손하게 인사했고 정환 씨도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수연 씨 따님이신가요? 네,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세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지혜와 정환 씨를 보니 이 만남이 정말 우연인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지혜가 말했어요. 엄마, 난 먼저 갈게. 친구랑 잠깐 약속이 있어서 교수님과 이야기 더 하고 싶으면 천천히 나와. 딸이 자리를 떠나고 우리는 다시 마주 보게 됐어요. 따님이 참 예의 바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큰 딸이에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의 제안에 가슴이 떨렸어요. 3개월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람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네, 좋아요. 우리는 캠퍼스 내 카페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난 3개월간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실 수연 씨를 찾기 위해 통영에 한 번 더 갔었어요. 그 펜션에도 다시 찾아가 봤지만 저도 앱으로 계속 찾아보려고 했어요. 밤새도록 검색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는데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부담스러울까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연락처라도 교환할까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네요. 그가 제안했고 우리는 서둘러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제대로 된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통영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오늘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다시 만나서요. 저도요. 정말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서로의 정체성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더 단단한 기반 위에서요. 주말이 되자 그는 한남동에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창밖으로 남산타워가 보이는 로맨틱한 자리였죠. 사실 이렇게 정식으로 초대하는 건 처음이네요. 그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통영에서는 그냥 밥 한 끼 함께 한 거였고, 하지만 그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깊은 그리고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연 씨, 우리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서둘지 않기로 했어요.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삶의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규칙적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주말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함께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세계 문화와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전시품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배경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점차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서로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도 소개했어요. 처음에 제 딸들은 의아해했지만, 정환 씨의 따뜻하고 지적인 모습에 곧 마음을 열었어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몇 번 가지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큰딸 지혜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딸이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로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저희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끔은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정환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순간마다 솔직하게 대화하며 서로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환 씨는 저를 다시 통영으로 초대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어요. 같은 펜션, 같은 식당, 그리고 같은 해변을 걸으며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될 줄 몰랐어요. 달빛 아래 해변에 앉아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6개월 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우리의 감정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처음의 설렘은 이제 신뢰와 존중, 그리고 깊은 애정으로 변화해 있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이 특별한 인연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늦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히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서로를 찾고 또 찾았던 그 간절함이 지금의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59세에 찾아온 사랑의 의미이자 가치였으니까요. 정환 씨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변 벚꽃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분홍빛 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설레었어요.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풋풋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어요. 수연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정환 씨의 조용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오랜 시간을 혼자 살아온 제게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지내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완전한 동거도 완전한 독립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이었어요. 스스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는 균형을 찾은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우리의 결정을 알렸을 때 놀랍게도 모두가 지지해 주었어요. 정환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에 감사하다고 했고, 제 딸들도 제가 새로운 활력을 찾은 것을 기뻐했어요. 물론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의 단단한 의지 앞에서 그런 우려는 곧 사라졌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친구 정희의 말에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이렇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또 함께 새로운 것도 배웠어요. 정환 씨는 제게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때로는 함께 요가 수업을 듣기도 하고,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 활동에도 참여했어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삶의 동반자로 발전했어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정환 씨가 갑자기 감기에 걸렸을 때
제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간호해 주었고, 제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할 때는 그가 정성껏 돌봐 주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서로가 있기에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겼어요. 수연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난 이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진실했으니까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환 씨는 제게 작은 반지를 건넸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실버 반지였어요.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생애 반려자가 되어주세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60대에 들어선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였고, 가족과 친구들의 축하 속에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위하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후반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와 정환 씨를 응원해 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도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황혼의 사랑, 늦은 나이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